반갑습니다. 제 그 네이버 연관 검색어가 신태용 감독입니다. 네. 저는 숭실대학교 그 컴퓨터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용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디지털 빅체인저, 블록체인과 웹3, 웹 3.0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웹3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 관한 그 주제들을 우리 국내 이 글로벌 전문가시기 때문에 국내외로 하겠습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패널 토의 사회를 보면은 끝나고서 그 칭찬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큰 칭찬이 뭐냐면 야, 시간 지켜서 잘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올라올 때 30분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굵고 짧게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제 그 왼쪽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센터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AI 분야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지금 세계 세 번째 초고대 AI 언어 AI인 그 하이퍼클로버 그 개발 책임자를 맡고 계시고 AI 미래 포럼 공동 의장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선미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선미 박사님은 과기정통부의 그 블록체인 전략반을 2020년도서부터 5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협의체인 에이블의 법제도정책 분과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IITP의 안창원 PM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창원 PM님은 ICT 융합기술 PM으로서 블록체인에서 우리 항공 우주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기획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염둥이신가? 네, 마지막으로 우리 블로커의 김종환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환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그 1세대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표 기업인 그 블로커를 창업을 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패널 토의는 발제자분들께서 좀 짧게 그 주제들 발제를 좀 해주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하고 또 플로어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30분 동안 잘 진행을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끝에서부터 좀 진행을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 김종환 대표님께서 블록체인 기술이 웹 3.0 시대에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AI 기술 네? 화면이 제 화면이 화면이 이제 뜨나요? 나요. 이제 났어요. 네. 네. 화면이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화면이 네, 요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코 김종환입니다. 제가 사실 드려야 되는 말씀은 이제 사실 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것도 같습니다. 도대체 블록체인 왜 쓰냐? 도대체 왜 웹3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드리는데,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웹3 시대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비단 이제 CBDC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비금융 분야에서도 굉장히 요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접한 건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물건이 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웹 시장에 굉장히 거짓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웹이라는 기술의 특성상 정보를 복제하고 재전송하는데
최적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맨스 스캠. 뭐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의사가 아니고 서울대생 잠바를 입고 있는데 서울대생이 아닌 뭐 오늘 이제 세종대에서 발표하니까 세종대생 잠바를 입고 있는데 세종대생이 아닌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인증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인증이라고 하면은 신원에 대한 인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자격에 대한 인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티켓이라든지 뭐 아마 오늘 이후에 발표가 나오겠지만 뭐 특정한 학교를 나왔느냐, 특정한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자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인증 쪽에서 굉장히 블록체인이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 같은 영역도 그에 해당하고요. 최근에 가장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월드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샘 엘트먼이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AI가 이제 충분히 범람한 시기에는 AI와 인간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인간을 식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해서 월드 아이디라고 하는 홍채 인증 기반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홍채 인증에서 사람을 신원을 인증한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시도 자체는 AI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NFT 관련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일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히카루라고 하는 일본 유튜버가 이 일본에 있는 맛질이라고 하는 전통 축제에서 이렇게 뽑기 하는 걸 전수조사를 했대요. 근데 1등이 한 장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확률판에는 1등이 몇 명이 당첨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런 사기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게임 회사들 관련해가지고 확률 조작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비단 게임 회사만의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경품 행사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문의를 항상 합니다. 최근에 이제 로또도 확률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IT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확률 조작 문제가 얼마나 이 웹3 시장에서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면은 아마 웹3에 대한 니즈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블록코 우리 김종환 대표님 사업도 오래 하셨잖아요. 블록체인 하시면서 그 한 가지 잠깐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중에 하나가 웹3 그런데 이게 언제쯤 대중화가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텐데 혹시 그냥 그 사업을 하시면서 희망도 섞일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돼서 이게 이제 통용이 되고 대중화가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건 가상화폐 거래소를 2013년도에 창업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됐고요. 오히려 이제 진짜 객관적인 지표에서라면은 이제 사실 제도화가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제 그 제도권 안으로 이 기술이 유입이 되는가.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본법이라든지 블록체인 진흥법 같은 게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 시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미국 같은 곳에서도 제도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공개 소환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은 이제 아무래도 로비스트라는 게 합법적이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관련된 로비스트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한테 공개 소환을 보내면서 입법을 언제 시킬 거냐라는 이제 그리고 관련돼 있는 입법에 대해서 그 규제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웹3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시장의 기술로서 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눈도 왔지만 뭐 AI 겨울도 있었고 AI가 50년대 시작돼가지고 요즘 이제 또 다시 핫해졌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69년도에 처음 이제 프로토콜 만들어가지고 연결 UCLA하고 그 SRI랑 연결한 이후에 거의 30년 동안 빌빌거리다가 웹이 나오면서 이렇게 확 떴던 것처럼 웹 3.0이 언제 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희망은 빨리 뜨는 게 좋겠죠. 네. 그럼 다음 그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기술이 뜨든지 뜨려면은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 경제와 그 블록체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안창원 PM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안창원입니다. 저에게도 블록체인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수학을 떠난 지 꽤 오래됐는데 다시 수학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아주 고약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처음 접한 건 한 17년쯤이었는데요. 그때 연구소에 있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능을 주고 무엇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좀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블록체인을 접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 당시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했던, 소위 말해서 언뱅크드라고 불렸던 사람들, 지구상 인구의 한 3분의 1쯤 되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블록체인 기술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새롭게 디지털 경제를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 또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나 인구가 이제 정점을 치달았고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확대하고 되살릴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꽤 오랜 인류사의 기간 동안 우리는 경제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1분 동안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렵 채집 사회 때는 거의 22만 년 만에 GDP가 2배가 되었고, 농경 사회에 접어들면서 900년 만에 GDP가 2배씩 된다고 합니다. 산업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약 6년 만에 GDP가 2배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연 한 12% 정도의 성장을 하면 정확히 6년 만에 GDP가 2배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고, 중국도 그런 경험을 했고, 많은 고속 성장하는 중소 개발도상국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농경 사회나 산업 사회를 몰고 왔던 그런 혁명에 비견되는 또 다른 혁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제학자의 산술적인 예측이긴 하지만 2주 만에 우리의 GDP는 2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의 팽창 속도를 봤을 때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가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꽃을 피웠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실패를 했을까를 연구한 한 경제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재산권의 확립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또는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을 꿈꿨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원을 증명하고 관계를 증명하고 소유를 증명하고 거래를 증명하는 그 수단이 보다 튼실하게 이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디지털 경제의 확대 가능성, 확장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아마 질문과도 연계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디지털 경제 자산의 비율은 숨어있는 자산에 비하면 어떤 사람이 예측을 하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숨어있는 95%의 자산을 끌어내서 이름을 부여하고 권리를 부여해서 소유를 증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디지털 경제를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자본을 양성 자본화하자는 게 이제 우리 PM님의 의견이시고, 그 이제 바람직한 방향일 거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하겠죠. 좀 더 덧붙여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이외에 또 다른 기술이 뭐 생성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 블록체인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이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이름을 매기고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웹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서피스 웹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체 정보의 양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쁜 의미로 다크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좋은 정보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반 기술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고 이름을 붙이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숨어있는 디지털 자산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기술로도 그 많은 숨어있는 데이터 자산들을 표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링크드 리스트가 돼서 우리 안치원 PM님에서 점프를 해서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려는데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은 또 생성형 AI의 대가시니까 생성형 AI,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제 웹 3.0으로 이어지는 융합, 이 불러올 어떤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입니다. 제가 제목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웹 3.0 융합이라 적었긴 했으나 저는 블록체인 웹 3.0 알못입니다.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GPT-4의 5원 프리뷰와 GPT-4를 총동원하여 열심히 개념을 배우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AI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 에이전트의 진화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정리하니까 좀 감이 조금 잡히더라고요. 챗GPT가 나온 지 내일 모레면 딱 2년째 됩니다. 기술의 진화 방향성이 글뿐만 아니라 음성 그리고 이미지, 영상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이해하고 막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진화를 했고,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컴팩트한 크기의 모델이면서도 추론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소위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거대 언어 모델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가전 혹은 AI, PC 혹은 로봇의 탑재까지 되죠. 자, 이런 것들의 진화 방향성은 사실 중앙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큰 모델 중심에서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탈중앙화된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면서 AI 에이전트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결국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얘기를 하죠. 혹은 솔루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과 굉장히 밀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얼마만큼 서로 신뢰 가능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액션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과 직결되겠죠. 당연히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각 개인의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다루고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해를 하느냐, 맞춤형 서비스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이라든가 웹 3.0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굉장히 똑똑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각각의 기능을 가진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들끼리의 그 많은 초연결 수준의 큰 연결, 굉장히 많은 연결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로의 탈중화가 된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에이전트들 간의 협업 참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단순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액션을 한다는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끼리의 계약은 만나서 처리를 하든 전자문서를 처리를 하든 사람들이 검증하는 단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동화될 때 소위 말하는 스마트 계약의 자동화에 있어서 얼마만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지금까지는 뭐 그림 그리는 AI가 만든 거를 NFT로 만들어서 컨텐츠의 인증 뭐 이런 정도였다면,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정말 신뢰 가능한 AI 에이전트 월드 혹은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웹 3.0이 크게 시너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AI 에이전트를 하면 이제 대행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코인 거래 24시간 되는데 우리 잠잘 수 있습니다. 이제. 잠자고 있을 때 거래가 안 될 텐데 예. 에이전트를 딱 돌려놓고 있으면 계속 그렇죠. 거래를 하고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개념을 오늘 또 새롭게 들었는데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AI 좀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최선민 박사님. 네. AI 지금 이제 AI하고 이제 블록체인 이런 그 얘기들 하는데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웹 3.0을 발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선미입니다. 오늘 사실 AI 전문가이신 하정우 센터장님이랑 융합 R&D 쪽 전문가이신 우리 안창원 PM님, 그리고 사실 블록체인 1세대 대표 기업가이신 블록코의 이제 김종환 대표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세 분의 전문성을 다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트렌드는 AI가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실상 AI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또 그 변화가 가속화되는 AX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WEF에서도 이런 AX의 시대에서 웹3라는 웹 3.0이라는 것을 구현할 때 블록체인이랑 AI 그리고 XR로 포함이 되는 공간 컴퓨팅 같은 기술들이 포괄해서 융합해서 이 웹 3.0을 개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했을 때 웹 탐색의 경험을 증강할 수 있고 또 디지털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소매나 금융 같은 산업 분야의 혁신을 더욱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웹 3.0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함께 안심하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 3.0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 안에서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웹 3.0의 신뢰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원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신원을 명확하게 부여함으로써 보안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나 디지털 자산의 제어권을 분산형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웹 3.0 신뢰 기반을 더욱더 탄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죠. 이 기술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한 3가지 정도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하정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블록체인이 처음 개발되던 당시에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는 금융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여러 다른 서비스들로 이제 확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블록체인이 처음에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AI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면 최근은 AI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AI 기술로 블록체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 소장님을 모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AI는 최근에 저희의 지식으로는 전체적인 개발 효율을 좀 높여주고 또 스마트 계약 안에 AI를 가지고 와서 코딩 없이도 스마트 계약을 안전하게 구현하는 등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으로 시작을 해서 게임이나 메타버스, 미디어 같은 곳으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융합 기술들이 포함이 되게 되었고 이제 블록체인 하나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에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서의 활용성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가능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성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양자 같은 혁신 기술들과 결합하는 문제들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융합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고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걸 산업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갈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AI 도래되면서 저는 그냥 그 심플 디지타이제이션에서 스마트 디지타이제이션의 시대로 갔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블록체인도 그렇고 이제 웹 3.0에서 블록체인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고 스마트 블록체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미 박사님도 오랫동안 이제 전략반도 하고 계셨는데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그 플로어하고 나누실 의견이 있으시면 덧붙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10분이 네? 10분이 남아 있는데 네. 제가 말을 좀 길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아니요. 저기 여기 또 질문도 받아야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와 블록체인을 융합하는 것을 고민할 때 항상 저는 AI는 확률론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를 그저 추정하는 기술이라 하면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결론을 내놓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블록체인 기술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었는데 현실은 사실 좀 더
이제 모호하고 확률론적인 것들이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라는 기술이 도입돼서 효율성을 좀 증진해주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와서 또 신뢰성을 증진해주는 이 두 가지가 합해진다면 아마도 조금 더 이제 좋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데이터에 신뢰를 부여하는 블록체인의 가치가 AI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게 선순환되어서 블록체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제 AI의 다음이 요즘 피지컬 AI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로봇이 움직이고 수많은 IoT 기기들이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서 생산되고 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사실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블록체인과 AI의 융합이 갖는 가치가 데이터의 신뢰 기반을 제공하는 블록체인으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를 다시 AI에 활용함으로써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인싸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패널리스트 분들의 발제는 다 끝났는데 혹시라도 지금 그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죠, 그렇죠? 혹시 올라온 질문이 좀 있나요? 질문이 없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저 불빛이 있어서 전혀 플로어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잘. X 없다는 얘기인가? 없나요? 질문? 네, 오케이. 우리 김종환 대표님 네. 시간 때문에 하지 못한 말들 있으실 것 같은데. 7분을 제가 이제 아니야, 7분 꼭 시간 안 지켜도 되니까 빨리 끝낼수록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50분까지 끝내라고 그래서 지금 55분이에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제 쭉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특히 이제 안PM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자산화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이제 굉장히 자산화한다. 실제로 이제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디지털 배지 같은 것도 그냥 주민등록번호 써서 인증하면 되지 왜 굳이 이제 각 자격들을 따로따로 인증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이제 기존에는 거래를 했지만 잘 거래 안 됐던 이런 부분에 확실히 블록체인이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네. 우리 센터장님 모시기 어려운데 한 말씀. 제가 에이전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어요. AI 에이전트가 얼마만큼 우리 가까이에 와 있냐라고 하면 이미 8월 달에 구글은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하는 그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생성 AI 가지고 에이전트가 출시를 했고요. 애플도 실이랑 챗GPT-4 옴니 연동시켜서 이미 출시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엊그저께 그들의 코파일럿 에이전트 이그나이트에서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오픈 AI 대항마 기업도 사실 에이전트 기능이 가능한 클로드, 그들의 챗GPT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가 사람의 컴퓨터를 마우스도 옮기고 키보드도 입력하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대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내년 초 되면은 오픈 AI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에이전트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내년 되면은 상반기 정도 되면 아마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될 거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를 얼마만큼 신뢰 가능하게 운영할 거냐가 점에서 이 블록체인이나 웹3 기술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고 보고, 반대로 앞서서 최성민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생성형 AI가 가장 생산성 향상에 검증된 부분이 코딩입니다. 이런 개발 능력 혹은 개발자들의 업무를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블록체인 업계든 웹3 업계든 전체적인 아키텍처 짜고 전반적인 데이터 수집하고 문서 작성하고 관련된 많은 자료들 정리하고 그것도 번역도 해야 되고 하셔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의 업무에서의 생성 AI가 굉장히 생산성을 많이 높여줍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생성 AI를 잘 활용하는 것들이 또 이런 블록체인이나 웹3 인더스트리에서의 어떤 기술 진보를 크게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화면에 빨리 마무리하라고 떴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아쉽지만은 저희가 패널 토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컨퍼런스가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다양한
주제들 그리고 유익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고 또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긍정적으로 이끄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고요.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패널 토의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네 분 그리고 저한테 박수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